우리가 애 키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적절한 상과 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 게, 그런 게 이제 자존감이 좀 낮을 수도 있죠. 또 자기의 기대치가 워낙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정도가 아닌데 칭찬을 받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처음 남궁마트를 보게 된 구독자입니다. 사연을 받는다고 하시기에 저도 숟가락 얹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칭찬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괜히 나에게 갑자기 왜 아부를 하지? 하는 기분이에요. 진짜 멋진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맞아 내가 좀 그래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한다고도 하고 겸손하게 그냥 고마워하고 말기도 한다는데 저는 부담스러워서 칭찬을 부인하느라 저도 모르게 저를 좀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해서 갑자기 정적이 감돌고 그래요. 특히 전에 싸운 적이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불쾌해지기도 해요. 다 가식같이 느껴져서요.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남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불편하네요. 제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선생님은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응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소님 같은 경우에는 칭찬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걸 부인하느라 오히려 본인을 좀 깎아내리기도 한다고 하시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그런지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다 그런지, 나도 그런데, 나도 어떤 사람이 여러 있는데 딱 나를 찍어서 선생님은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쑥스러워,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칭찬을 했는데도 어색하게 느끼고 불편하게 느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생각하면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는 기본적으로 수줍음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한테 있었던 얘기를 하면, 나는 내가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일날 가족들이 모여서 촛불 끄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응? 그게요? 난 그게 너무 불편하고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생일날 약속을 많이 잡아요. 집에 안 들어. 집에 안 들어가려고. 내 생일인 거 모르는 사람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자존감이 좀 낮을 수도 있죠. 또 자기의 기대치가 워낙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초자라고 그러는 부분,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근데 내가 이만큼을 해야지 칭찬을 받는데 요만큼 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는 날로 먹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불편하겠죠. 근데 모든 상황에서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 칭찬받는 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정도까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어떤 기대치,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워낙 높아서 지나치게 양심적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양심의 기준이 소위 말하는 초자라는 부분에 녹아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지나치게 코드가 높으면 내가 칭찬받을 정도가 아닌데 칭찬을 받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정도만 하면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게 워낙 높은 사람들은 요만큼 해갖고 칭찬받는 게 불편할 수가 있죠. 초자가 엄격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초자가 지나치게 비대되어 있거나 엄격하거나,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근데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양심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초자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은 사람들은 그게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가 막 아부하는 것 같고 나를 칭찬하는 게 거짓말 같고 이거는요? 초자가 비대되어 있고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냐면 조금 의심, 편집,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엮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아닌가? 드물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나치게 강박적이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람. 또 하나는 의심, 믿음이 적은 사람. 영어로는 파라노이아라고 그러죠. 그 편집증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남의 호의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그 음모가 숨어 있다. 나를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칭찬을 한다든지, 시쳇말로 얘기를 하면 나를 꼬여서 이용해 먹으려고 저렇게 칭찬을 한다. 경향 자체가, 인격 자체가 그런 쪽의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애 키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적절한 상과 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벌이 지나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초자가 비대어야 돼서 내가 굉장히 나한테 엄격해지는 거죠. 근데 또 그게 너무 없으면 양심이 없어지는 거지, 사람이. 어렸을 때 적절한 칭찬과 그걸 못 받아본 사람이면 그 칭찬의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좀 어색하고 정적도 흐르고 뭘 어떻게 응수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 누가 양궁마트 사장님에게 어머 강의 너무 잘 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게 가장 예, 그러고 그냥 넘어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진행은 안 시키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유명하지도 않은데 선생님 뭐 그동안 존경했습니다. 나 그런 건 되게 불편해요. 그런 거 불편하면 내가 토픽을 바꾸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참 오늘 그 미팅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지. 저는 나이도 이제 있고 토픽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권위? 그런 어떤 나이?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어린 사람이, 윗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냥 뭐 묻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뭐. 윗사람이 나한테 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내가 사회생활 하려면 참아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죠 뭐. 덜컥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칭찬한다고. 그리고 사실 칭찬하는 경우는 그렇게 악의적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꾸 연습하고. 그 겸손한 게 중요하다고 교육받은 한국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관련이. 그게 아까 얘기한 초자에 대한 겸손이 인격의 중요한 코드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게 지나치면 정말로 칭찬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칭찬받는 게 불편한 걸로 지나치게 팽창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언어의 차이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내가 뭐를 별것도 안 했는데 막 great하고 excellent하고 fabulous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많이 해서 나는 그게 영어 사전대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뭐 오케이 그 정도의 뜻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칭찬 이런 코드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겸손의 코드도 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인사로 막 칭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이뻐졌어? 괜찮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뭐가 달라진 거지?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나? 헤어스타일이요. 그리고 되게 젊어 보이고, 젊어 보인다는 말 쓰면 안 되고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말도 젊어 보인다는 말은 기분 나쁘잖아. 어려 보인다 그래야지, 지금 나이는. 우리 마누라 하루 열받아갖고 체육관 갔다 오더니 어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이랬대. 참 고우시네요. 그랬대. 칭찬에도 뭔가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되게 좋셔야 돼. 칭찬의 기술이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취보다 말을 하기 전에 좀 잘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오해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기죠. 매기는 건가? 하는